오늘은 꼭 책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다가 또 유튜브 보고 있는 분들 계시죠? 저도 책 읽기보다는 유튜브로 동기부여 영상이나 세바시 같은 강연만 계속 찾아다니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퇴사 10일차입니다. 사무직만 3년, 아무 기술 없던 제가 퇴사하자마자 프리랜서로서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장소, 시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 덕분에요. 아마 베스트셀러라서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저처럼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신 분들은 드물 겁니다. 책으로 인생이 바뀌는 재미를 느껴보면 읽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읽으실 겁니다. 책 읽는 재미를 느끼는 프로세스, 오늘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을까요? 사고력이 좋아지고, 지능이 높아지고, 지식이 쌓이고, 여러 가지가 많죠. 책 읽으면 좋은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없죠. 초등학생도 다 알죠. 그런데 왜 안 읽을까요? 왜냐면 앞서 말한 것들은 저희가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뇌과학 이야기 짧게 해볼게요. 도파민 다들 아시죠? 어떤 행동으로 인해 보상이 생기면 그 보상을 다시 얻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좋은 행동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근데 책 읽으면 도파민이 안 나와요. 게임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게 우리 삶의 보상이 훨씬 더 크고 좋은데 왜 도파민이 안 나올까요? 도파민이 나오려면 보상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와 이 보상을 얻는 그 시간의 길이가 짧아야 돼. 책을 읽을 때는 그에 대한 이 보상을 우리가 체감하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어려워요. 어려운 뇌과학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책의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고 삶의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이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책을 읽고 삶이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할 때를 떠올려 봅시다. 요즘은 사교육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는 학원이나 이런 과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훨씬 성적이 쉽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보통 독학, 인강, 학원, 과외 순으로 비싸지죠. 비싼 방법일수록 공부하기가 쉬워지죠. 이걸 저희가 주식 투자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가르쳐주면 쉽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워렌 버핏을 평생 한번 만나볼 수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워렌 버핏이 하는 세미나나 강연을 들으면 어떨까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참가 자격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워렌 버핏의 책을 읽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혼자 맨땅에 헤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워렌 버핏의 책을 읽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성과가 좋겠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그 삶을 살아간 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 책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무슨 책 읽어야 돼?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발행한 2023년 출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출판된 책의 수는 62,865권입니다. 한 해에만 이 정도니까 몇십 년 동안 출판된 책은 어마어마할 거고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좋은 책을 찾기란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한 무조건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시도해보고 좋았던 책 고르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롤모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그 롤모델들이 추천한 책을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 누구나 좋아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유명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더라도 추천해주는 책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여주죠. 먼저 롤모델들이 추천해주는 책을 읽으시면서 나만의 책을 고르는 기준을 정립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시간도 없긴 하지만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을 먼저 훑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가끔 서점 나들이를 가는데요. 구경하다가 끌리는 책이 있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이 있다면 그걸 한번 쭈르륵 훑어보고 이 책을 읽을지 말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읽을 책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책은 꼭 소장하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책이다 싶으면 바로 구매합니다. 반대로 이 책은 읽어보고 싶긴 하지만 내가 이거 꼭 소장해야겠다라는 확신까지는 안 든다면 도서관에서 빌려봅니다. 너무 핫한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도 다 대여가 되어 있긴 한데요. 제가 조금 더 늦게 읽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싶을 정도의 책이라면 도서관에서 빌려 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본 책이 생각보다 좋아서
구매를 한 적도 있고요. 아니면 별로라서 읽다 만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과 서점을 적극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북콘서트입니다. 책 고르는 팁이라기보다는 책을 소비하는 팁인데요. 저는 최근에 두려 앤드류님의 신간 프리웨이 북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실물을 영접하고 직접 강연도 듣고 책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좋아하는 작가가 생기신다면 북콘서트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을 읽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에서 책을 읽어도 재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을 읽고 삶의 변화를 느끼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책 내용대로 실천하세요. 뭔 개소리야! 죄송하지만 진짜 이게 다예요.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았는데 막상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를 못 풀어본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풀이랑 같이 병행을 할 때 그 학습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책을 읽기만 하는 것보다 책을 읽고 실천을 병행할 때 그 책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는 책을 읽고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해나갔는지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돈의 속성,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경제책들을 읽고 자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뒤로 차를 사지 않고 집을 먼저 샀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책을 읽고서 제가 어떤 글이나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마인드맵으로 생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브레인을 읽고 인스타그램과 웹툰을 끊었습니다. 역행자와 더 보스를 읽으면서 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무비의 유튜브 엑시트를 읽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죠. 지금까지 듣다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책이 하라는 대로 무식하게 다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넌 다 성공했어? 당연히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가의 상황이나 환경이 저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와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와 있는 작가의 의도와 그 메시지의 본질을 파악하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제 삶에 맞게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라는 책을 읽고서 새벽 기상을 시도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4시 30분에 기상을 했어요.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직장에서 계속 졸다가 상사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처음에는 주변에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하면 막 와 대단하다고 해주니까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졌었는데 막상 내 삶이 망가지니까 이게 맞나 싶었죠. 그러다가 습관의 재발견이란 책을 읽게 되고 중요한 건 몇 시 기상이 아니라 습관 형성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4시 30분에 바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나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다시 읽어보니까 작가도 무조건 4시 30분에 일어나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해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나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 나갔고 지금은 아침 6시에 기상하면서 저만의 루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맞는 루틴은 평생 못 찾았겠죠. 책을 읽고 바로 내 삶에 적용하면 삶의 변화가 생기고 나에게 맞게 응용까지 하면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하루빨리 책을 읽고 또 실천해보고 싶어집니다. 책이 재밌어지는 거죠. 오늘은 공부할 때를 비유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독학보다 강의를 듣는 것이 더 좋고 강의를 듣는 것보다 실전 문제풀이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학습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공부 잘하셨던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내가 직접 가르쳐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르쳐보거나 가외 선생님을 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려다 보면 내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가르치려는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누구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남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처음엔 손해인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나에게 더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배우고 그걸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기까지 할 때 그로 인한 재미는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할 만큼 달콤할 겁니다. 내가 감히 누구를 가르쳐도 될까요? 내가 뭔데? 네가 뭔데? 맞습니다. 제가 뭣도 아닌데 잘못된 걸 가르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는 만큼만 가르치시면 됩니다. 저희가 누구를 가르치다 보면 저절로 제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가르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시고 배워서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책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르치는 사람은 때로 자신의 무지를 숨기려 할 때 거짓을 가르치게 마련이다. 모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배움을 받는 사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다 아는, 해답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다는 욕망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최고의 선생은 경험하고 검증된 것을 가르치되 자신의 가르침을 유일한 진리인 듯 막아서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갖춰야 할 가르치는 자의 품격이다.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는 자의 품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품격 있는 스승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일하고, 재미있게 배우고, 재미있게 놀고,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도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퇴사였고, 두 번째 도전은 프리랜서입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한 달만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해라. 성과를 더 좋게 내겠다고 하면 아마 제안을 받아들일 거다. 서양권은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인 한국 직장사회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 준비 기간 동안 제가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데 퇴사까지의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새 담당자를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방금 말씀드린 이 책 내용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회사에 먼저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지금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재미있게 살기 위한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제가 겪는 모든 경험들을 모두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처참하게 실패할지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살자. 지금까지 민부였습니다. 네, 지금은 화요일 오후 3시. 이렇게 날이 좋으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러 나오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시죠.